미국 법무통계국에 따르면 매년 2,000명이 감옥에서 탈출한다고 합니다. 1994년 바비 파커라는 이름의 오클라호마 교도소 부소장의 아내는 탈옥 중이던 폭력적인 수감자에게 붙잡혀 거의 11년 동안 그에 의해서 감금되었습니다. 랜돌프 다이얼은 폭력적인 위협, 약물, 세뇌를 조합하여 바비를 자신의 소나귀 아래에 두면서 텍사스의 닭 농장에서 아내로 위장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마침내 2005년 4월 당국은 다이얼을 추적하여 그의 농장을 급습하고 바비를 남편에게 데려다 주기 전에 그를 구금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3년 후 바비는 다이얼의 진정한 연인이 되기 위해서 그의 탈옥을 도왔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제 정신 나갈 것 같은 이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비 파커는 오클라호마 그라니트의 교도소 바로 옆에서 남편이자 부소장인 랜디 파커, 초등학생인 두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보안 시설의 수감자 중에는 랜돌프 다이얼이 있었습니다. 다이얼은 1981년 가라테 강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뛰어난 예술가이자 조각가였습니다. 다이얼은 1986년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다이얼은 또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그의 친구에게 감옥에 갇힌 편지를 써서 베트남에서 델타 포스의 공적이나 CIA, 비밀 경호국, FBI에서 일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상가였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다이얼은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감옥 울타리 밖에 있는 최소 보안 주택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다이얼은 수감자들의 재활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리들을 설득했습니다. 곧 그는 수감자 도자기 프로그램을 위해 작업장으로 개조된 파커의 차고에 있는 가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얼이 파커 집에 오는 게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 됐고 바비는 자원하여 종종 작업장에서 다이얼과 단 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1994년 8월 30일 아침 랜디 파커는 여느 때처럼 출근했고 다이얼이 작업실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랜디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바비는 거기에 없었지만 그녀는 쇼핑하러 갔다는 메모를 남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못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걱정이 시작되었고 랜디는 그날 아침 이후로 다이얼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다이얼의 방을 확인하라고 요청했고 다이얼이 거기에 없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다이얼이 탈출하여 그 과정에서 아내를 데려갔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다이얼의 인질이 되어 텍사스로 간 바비는 사라진 직후 어머니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나는 괜찮다. 아이들에게 곧 돌아간다고 전해달라.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바비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1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2005년 4월 4일 TV쇼의 도움으로 바비와 닮아 보이는 여성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루이지애나 국경 근처의 파이니 우즈에 있는 시골 양계장에 있는 이동 주택에 강제로 진입하면서 다이얼과 바비가 리차드와 사만다라는 가짜 신분으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얼은 크게 반항하지 않고 붙잡혔지만 테이블 위와 문 옆에는 그의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이얼은 감옥 밖에 모인 기자들에게 그가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동안 바비를 강제로 데려왔으며 여러 텍사스 도시와 마을을 가로질러 이동할 때 본인과 함께 머물도록 그녀를 세뇌한 다음 2000년에 양계장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바비를 세뇌시키는 데 공을 들였던 것입니다. 아마 과거의 사건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1981년 다이얼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사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때 다이얼의 아내는 다이얼이 자신을 무력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그의 범행을 돕게 만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그녀는 갑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미해결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 바비가 발견되었을 때 그녀와 그녀의 남편 랜디는 감동적인 재회를 가졌고 언론에는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바비는 닭 농장에 남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비는 남편이 자신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랜디는 이런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만 보고 있다가 큰 숨을 내쉬고 난 뒤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비는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했고 랜디는 이런 아내를 위해 과거 기억을 떠올리지 않도록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비는 먼저 그녀에게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낼 수 있는지 묻곤 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텍사스에서는 오클라호마 주 수사국 요원들이 닭 농장의 이동식 주택에서 수수께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요원들은 두 사람이 사용한 피임기와 수많은 사랑을 속삭이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바비가 불행해 보이고 종종 초조해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다이얼이 양계장에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바비는 다이얼의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이얼과 바비가 사는 곳을 봤던 사람들은 바비가 양계장에서 더럽고 더운 환경에서 일하는 동안 다이얼은 고고하게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비는 몇 주에 한 번씩 텍사스 센터에 있는 식료품점으로 차를 몰고 가서 월급을 현금화하고 물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식료품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지역 파출소로 차를 몰고 가서 신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본인 가족들의 안전을 우려했기 때문에 자신이 희생했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둘이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2004년, 다이얼은 심장마비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여기에서 바비가 탈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절호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신 바비는 다이얼에게 그의 곁에 머물며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는 사랑하고 빨리 낳기를 기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비에 대한 다이얼의 심리적 압박은 익명의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익명의 여성에게 쇼핑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때 반드시 바비를 데려가라고 강요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은 다이얼이 다녔던 고등학교 교사였으며, 다이얼은 그녀의 가족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비와 그녀는 적어도 3번이나 탈출할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말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2008년 4월 텍사스 양계장에서 해방된 지 거의 3년 후, 바비는 다이얼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붙잡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다이얼은 항상 그가 바비를 인질로 붙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탈출할 때 본인이 바비의 차량을 빼서 운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국은 바비가 다이얼과 사랑에 빠졌고 그가 탈출하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도달하는 데 3년이 더 걸렸습니다. 바비의 변호인은 다이얼이 그녀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강제로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인이 있었습니다. 바비가 실종된 날, 교도소에서 일하던 전 수감자는 바비가 다이얼을 싣고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지나갈 때 굉장히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다이얼이 본인이 운전했다는 증언과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교도소의 이전 심리 보고서에서는 다이얼이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매우 교활하다고 적혀 있었으며, 또한 그는 사실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 인해 바비의 도움 없이도 당시에 스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바비는 다이얼의 탈출을 도운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고 6개월 복역한 후 2012년 4월 6일 석방되었습니다. 과연 바비와 다이얼은 차고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서로 사랑에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는 다이얼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인질이었을까요? 인질이었다면 스톡홀름 증후군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가해자들에게 공포나 증오의 감정이 아닌 오히려 애착이나 온정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이얼이 병원에 가게 되자 그곳에서 그가 낫기를 기도하던 그녀가 이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바비라는 혹을 달고 나온 것과 바비 스스로 그를 차량에 태워 운전했던 것을 보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생각하기엔 교도소에서 탈출하기 전부터 둘 사이에 끈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째서 다이얼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해가 전혀 가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바비가 자신의 인질이었다고 주장했던 것일까요? 여전히 바비와 다이얼 사이의 진실은 누구도 모릅니다. 나중에라도 그녀가 진짜 있었던 일에 대해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